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의 스타벅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상당히 폭락했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지금 미국이 나름 그 오프라인 매장들을 문을 많이 닫고 봉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영향으로 스타벅스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고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걸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매출이 당연히 급감한다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고, 결론은 주가는 2015년도 수준으로 과감하게 아주 뒤로 회귀해서 주가가 엄청 폭락했습니다. 달러당 90달러대에 있는 게 지금은 60달러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죠.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좀 큰일 났다, 뭐 공황이 간다라고 무서워하실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회사가 미래를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뛰어넘어서 핀테크 기업으로 각광받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전환,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업계에서는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이렌 오더라는 거거든요. 사이렌 오더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바일 주문 결제 시스템이에요. 이 어플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주문을 할 수 있는데 미국 내 무려 2,34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특징적인 부분은 우리 일반 뭐 그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걸로 결제되는 게 아니고 스타벅스 예치금으로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재 미국 기준으로 한 12억 달러가 넘고요. 전 세계 기준으로 20억 달러면 거의 한 1,200원으로 환산했을 때 2조 4천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을 예치금 충전 금액으로 스타벅스는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이 왜 이런 사이렌 오더라는 제도를 시행을 했을까? 사실 사이렌 오더가 끝이 아니고요. 이거를 토대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부분은 아르헨티나 은행 방코 갈리시아와 커피은행이란 걸 오픈을 했다라고, 사실 최근도 아니고 벌써 2년 가까이 된 2018년도 10월 달의 기사입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보험사나 은행에 입점해 있는 샵인샵 개념을 많이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뭐 은행과 지점에 커피숍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건 스타벅스가 좀 메인이 돼서 이름 자체를 커피뱅크라고 이름을 바꿨다는 거고요. 어, 사용자 편의성을 좀 주기 위해서 영업시간을 저녁 8시 반까지 연장을 하고요. 아침 식사 할인 프로모션 한 15% 정도 깎아주는 타임세일 비슷하게 한다는 등 은행 고객들에게 편의를 많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욱더 흥미로운 거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보다도, 이건 다 알고 계신 거니까, 2018년도에 스타벅스가 암호화폐 선물 거래 플랫폼인 벡트라는 데 투자했다라는 게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불과 작년만 해도요, 그 디폴트를 선언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역시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원화 가치를 생각해 보셔도 쉽죠. 우리나라 상황이 불안해지면은 갑자기 달러 값이 뭐 1,200원을 넘어서 막 2,000원까지 올라가는,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 있듯이, 아르헨티나도 사실 이런 디폴트를 선언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자국의 페소화라는 통화 가치가 상당히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자기네 페소화로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그 갈리시아 뱅크와 오픈한 스타벅스의 커피 뱅크, 또는 스타벅스의 어플리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사이렌 오더에 그냥 예치를 해놓게 되면은 그 예치금은 자국 통화의 가치와 변동에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고처럼 스타벅스한테 예치해 놓을 수 있는, 어떻게 좀 안심을 줄 수 있는, 신뢰감을 주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스타벅스의 예치금이 은행 같은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국 실제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냈을 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했던 거예요. 막 은행 문 열 때까지 줄 서 있는 사진을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스타벅스는 사실 이런 남미로 진출해서
은행업을 해보겠다라는 게 참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피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본인들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과 커피 원두를 수입하면서 주고받는 통화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달러가 아닌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주고받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같이 또는 남미 국민들처럼 자국의 통화 가치가 변동되는 부분이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통화 가치의 변동이 별로 없는 그런 안전한 암호화폐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변화들을 지금 스타벅스가 선도하고 있다. 그래서 거의 핀테크 기업으로 전환을 잘하고 있다라고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진행형인 거고요. 그 외에도 스타벅스는 일단 중국에 있는 커피 시장 규모와 성장률이 놀랍다라는 것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11월과 12월 기사를 좀 그 리포트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 내 74%의 비중을 제외하고 중국이 15%로 최대의 시장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연간 중국 시장의 커피 시장 규모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20%대로 높은 성장률을 지속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다 그러면 보온병에 뜨거운 물 담아서 녹차 끓여 드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중국인들도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게 완연히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종합을 해보면 스타벅스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기업이 아니고 자기네 사이렌 오도록 많은 예치금을 유치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의 은행과 제휴해서 커피뱅크를 오픈할 정도로 궁극적으로 은행 비즈니스 모델까지 진출하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남미 시장의 통화 가치의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암호화폐까지 진출을 해서 그런 통화 가치의 변동까지 줄이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 플랫폼까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중국같이 엄청난 소비 시장의 커피 시장의 규모가 연간 20%대로 높이 성장하고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군집이 안 될 거고, 당연히 올해 매출이 단순히 한 분기가 날아갈지 두 분기가 날아갈지 반년이 날아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주가는 2015년까지 회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은 스타벅스의 미래 성장력을 여전히 주목하셔서 이렇게 디스카운트 저렴해졌을 때 과감하게 한번 사보시겠습니까? 라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좀 말씀이거든요. 저는 스타벅스의 그 놀라운 브랜드력, 스타벅스 커피에 아주 열광하는 우리 세대의 인식을 생각을 해볼 때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